네, 안녕하세요. 예작비뇨기과 최홍용 원장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소변 보는 게 힘들어지고 보고 나도 덜 싼 느낌이 들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렵거나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기관 중에 전립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립선 염인이 많이 걸리시고 전립선에 대해서는 모든 남성들, 성인 남성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이라는 게 앞에 있다는 뜻이죠. 방광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음경고환과 함께 남성의 생식기관을 이루고 있는데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서 또 그 정자의 그 운동성을 주고 그 수정할 때 많은 역할을 하고 방광에 들어오는 균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립선의 평균 크기는 길이는 4cm, 폭 2cm, 깊이 2cm 정도로 평균 15에서 20g 정도인데요.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게 이제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의 증증 여부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로 체크할 수 있는데 소변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는 잔여감을 측정하는 거고요. 2시간 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나 하는 그 빈뇨를 우리가 또 측정하는 겁니다. 또 이제 최근 한 달간 소변 볼 때 소변 줄기가 끊어지면서 본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냐. 그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는 게 이제 급박뇨를 우리가 또 측정하는 거고요. 소변 줄기가 약하다고 느낀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뇨, 소변이 이제 약한 것을 우리가 또 측정하는 거고요. 6번째는 소변 볼 때 금방 나오지 않아서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 7번이 이제 한 달간에 이제 밤에 자다가 소변 보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일어납니까? 야간뇨를 또 우리가 또 물어보는 거죠. 0점에서 5점까지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전부 합치게 되면 그 합친 것의 점수로 우리가 이제 이 증상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0점에서 7점까지는 경증으로 좀 증상이 약하다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8점에서 19점 정도는 우리가 정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20점이 넘어가면 아주 심한 상태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이유를 100%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로 그 원인을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결국 노화이죠.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늙으면서 그 장기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나이 40이 넘으면서부터 이 노화가 더 심해지면서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60% 이상이 전립선이 커지는 걸로 돼 있고 70대는 70%, 80대는 80% 이렇게 거의 나이와 비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인데 우리가 보통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으면 살찌는 것처럼 이 기름진 음식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거 고칼로리 음식 이런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전립선도 같이 살이 찌는 거 또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잘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 전립선을 15에서 20g 정도 하는데 이제 20g에서 이제 커지기 시작해서 60g, 100g 심한 경우는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는 300g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이 전립선
전립선이 꼭 크기에 비해서 증상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25g, 30g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초기 증상인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 가능하죠. 전립선 약들이 다 안전한 약이 많기 때문에 금기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약물을 먹게 되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 평생 먹는다는 생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로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립선 수술 방법은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엔 점점 더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 목적은 소변이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 수술의 핵심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넓히느냐에 따라서 절제하는 방법과 결찰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요즘 많이 하는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법입니다. 여기 방광이고요. 제일 쉽고, 밑에 이제 전립선이 이렇게, 전립선이 입구에 이렇게 있죠. 이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오줌이 여기가 나가는 건데, 요게 이제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누르게 되죠. 결국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술법은 하나는 요도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 결찰 그 금속 실로 이거를 당겨서 이거를 확장해서 확보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립선 절제술이 있는데, 이게 대패로 다 깎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 나무 깎듯이 요거를 이렇게 잘라내면 공간이 확보되겠죠. 그게 이제 수십 년 전부터 하던 그 내시경적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쿠아브레이션이라 그래갖고, 수압을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로봇 전립선 절제술이라고도 하죠. 이미지를 보면서 로봇이 그 자리만 안전하게 잘라내기 때문에 부작용, 특히 이제 사정장애나 요실금, 합병증을 꽤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술로 볼 수 있습니다.